비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때 그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녀, 엄마. 과연 아내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이 알코올 중독자로 인하여서 힘이 들까? 좀 많이 생각해 보는데 오늘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아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또래의 동료들보다 음주 문제, 과도한 행동, 법적인 문제, 학교 문제, 정서적 혼돈, 낮은 자신감,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약 3,8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알코올 중독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800만 명입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들의 매우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가 자신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 굿윈과 그 동료들은 알코올 중독 친부모를 가진 입양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아닌 친부모를 가진 입양아들보다 어느 시기에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약 4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모들의 음주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특히 해로운 방법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불안정하며 비행적인 공격성 또는 수동성 등의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속적인 요구와 예측할 수 없는 행동,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표현에 서툴고 다른 사람을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록 알코올 중독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성공적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낮은 자신감, 관계 형성의 어려움, 통제력 상실의 두려움, 고립감과 우울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은 자녀로 하여금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알코올 중독 부모를 고려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그런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거부되는 것을 느낍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는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반복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 자녀들은 사람과 일관된 후육 태도, 신뢰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 사이의 싸움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명백하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힙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동을 희생양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너만 아니면 내가 왜 술을 마시겠니와 같은 이중 구속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혼돈과 가공할 만한 압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대개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가진 역할은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받아들여졌던 아이의 행동이 이번에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역할 변동은 부모가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정의 장남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 상담소나 범죄 분야에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비록 각 개인에 따라 유형은 다르지만 그들의 발전 과정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매우 조용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학교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젊은이가 수동적이든 공격적이든 또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려움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술이나 약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언급할 때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알코올 중독 가정의 어린 아이들은 대개 아프의 묘사와 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왜곡된 가정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의 아이들은 경험이나 사고 구조의 일관성이 없으며 폭력과 강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역할 혼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혼돈된 환경과 퇴행된 상황에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남과 달리 막내는 매우 어린 시기부터 전문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첫 학습 능력 평가를 받을 때 낮은 충동 조절 능력, 학습장애, 심지어는 사회병리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역시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용은 그 형처럼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는 어린 딸이 어머니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아이 또한 언니의 성격 특성 중의 일부를 역기능적으로 발달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자신이 언니보다 일탈 행동과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비조직성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발달시키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안정화된 역할이란 부모의 권위가 자녀로부터 주어지는 점을 잊어버리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무주의 지속과 조절 상실에 따른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경계가 무너질 때 하나의 가능성으로 근친상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반복되는 음주와 만취 기간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가족을 이상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에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앞에서 언급한 가족 구조를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자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주로 아버지일 때의 경우를 말씀하는 거죠? 어머니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